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남성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42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 3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남성은 1.64%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남성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부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변화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디지털 전자제품과 자동차 관련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부품은 모바일, 오디오 및 비디오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수신, 레이디오나 GPS 수신기 이런 이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종목이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그렇게 높은 종목도 아니고요. 약간은 뭔가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테마성 또는 이슈성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응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주주의 상황을 보시면 윤남철 대표이사가 14%의 지분을 포함 특수관계인 총 38%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실적적인 부분들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포인트는 없습니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700억에서 800억대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봐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두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도 한 100% 이상의 이제 그 부채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조금 이제 100 이상으로는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이 좀 중소형주고 실적이 좀 들쭉날쭉한 종목인데, 뭔가 이제 그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58%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서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상승할 때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자율주행 관련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관련주고 동시에 아마존 관련주고, 아마존이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존으로 엮이는 이유는 과거에 이 아마존이 개발한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가 남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엮이고, 최근에 애플의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생산한다는 소식 때문에도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엮이는 이런 이슈적인 흐름에 주가가 반응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전에 이 종목이 강한 상승 추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고, 이게 깨지고 나서는 이제 횡보의 그림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횡보의 흐름들로 가다가 이게 이제 지금 하방이 이전 저점이 깨지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하나의 이제 하락 추세 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이 지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저점이 갱신됐죠. 저점이 낮아졌고 고점도 낮아지는 이런 이제 형태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약간 좀 이런 형태였거든요. 이런 형태 속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영역에는 저는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도 하락 추세가 지금 추세 때 하단 자리를 반등 자리라고 보는데, 그 영역에 들어왔으면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다면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위치는 왔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긋지 말고 이렇게 그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어도 역시나 지금의 자리는 과매도 영역 속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어도 지금 자리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등이 한번 나온다면은 3,000원대 후반 내지 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설 수 있는 뭔가 이제 반등의 여력이나 이런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뭔가 이제 종목 자체에서 발생한 악재가 아닌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지라인이 무너지다 보니까 손절성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하방 변동성이 더 커진 거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온 흔적이 없는, 가격만 훼손됐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좀 진정되면, 또는 시장이 진정되고 종목의 하락이 잡히면 최근에 떨어졌던 이 하락 부분들을 메워주는 반등이 분명히 또 출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은 가운데 이틀 연속으로 양봉만 만들어주면서 하방을 방어해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뭔가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부각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마존 관련 이슈나 이런 쪽에서의 이 내용들이 좀 부각됐을 때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종목이 이슈의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솔직히 자율주행차 이슈는 뭐 언제 어떻게 또 뉴스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의존도를 조금 더 높여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리는 어찌됐든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간다면 뭐 못해도 한 4,000원 정도, 3,000원 후반에서 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고, 뭐 어떻게 그어도 반등의 여력은 있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만큼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3,000원대 후반에서 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최근의 하락을 좀 만회해 줄 수 있는 이제 반등의 공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저점은 어제 좀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좀 찍고 30m로 내려오면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고, 이제는 반등을 좀 차분히 기다려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이 종목이 30m로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30m로는 과매도 영역이거든요. 이런 자리가 되는데, 이런 구간에 오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들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2로 넘어가면은 과매수 영역이라고 해서 주가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나 추세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에 RSI가 30m라면은 그래도 지금은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영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반등을 통해서 뭔가 이 4,000원대 언저리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 확보를 좀 하면서 이후에 이 종목이 여기를 뚫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생겨서 안착을 할지, 아니면 반등을 주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바닥이 만들어질지를 보고 거기에 또다시 맞추면 이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은 하방이 열리고 새로운 저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점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저점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재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반등이나 이런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의 기회로 좀 삼아 가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뭐 추가적인 반등의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의 흐름 속에서 뭐 대응을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터졌을 때 거기서 이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또 반등으로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3,500원짜리 이런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 매수 자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남성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댓글로서 쭉 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